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SBS가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삼성이 소유한 용인 소재 땅값의 이상한 변동 흐름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셨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오신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 선대인님, 현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 후보시죠. 와 함께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이 용인 소재 땅의 이상한 변동, 땅값의 이상한 변동에 대해서 선대인 소장님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현재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올해 용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가 이제 좀 상당한 이제 기간에 걸쳐서 탐사 보도를 하고 크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 에버랜드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수십 년에 걸쳐서 굉장히 이상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90년대 후반에 삼성 에버랜드를 이제 승계할 때 그 시점에는 땅값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이재용 회장이 헐값에 이 에버랜드 지금은 이제 그게 제일모직을 거쳐서 삼성물산까지 왔습니다만 그 지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땅값이 쉽게 떨어진 것 같은 전망이 보이고, 반면에 2014년 이후에는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는 2015년부터 갑자기 땅값이 폭등하는 이런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2014년 후반부터 2015년 이럴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합병권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삼성물산의 가치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고, 반면에 에버랜드를 합병한 제일모직의 이 토지 가치를 풀리는 식으로 해서 이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2014년 이후 2015년에는 또 갑자기 폭등하는 이런 이제 양상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정확한 진상을 지금 당장 규명할 수는 없으나 그 토지 공시 가격의 흐름 자체만 보면 이게 삼성의 어떤 지배권 승계를 위해서 마음대로 땅값까지 주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렇게 의혹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제 SBS가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했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올해 용인시장 예비 후보 용인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용인 지역에서 이 재산세가 제대로 거쳐지고 있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용인시 전체 면적의 2%나 된다. 어마어마한 면적을 소유한 삼성 에버랜드와 또 삼성물산, 지금 현재는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과 이건희 회장이 제대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이 공시지가 흐름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SBS 쪽에 먼저 좀 저희가 좀 제보를 했었고, 이어서 이제 SBS가 좀 탐사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저도 기자 생활을 사실은 해봤었는데 SBS가 좀 선제 보도를 해서 이제 좀 어찌 보면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시세 반영률이 제대로 이렇게 좀 현실화되는 그런까지, 그러니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언론에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도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뇌물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과연 그런가? 이번에 이 삼성이 소유한 용인 쪽의 땅값의 이상한 변동을 봐도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진짜 승계 작업이라는 게 없었는가? 그리고 그 승계 작업을 도우려고 했던 정부 쪽의 입김이나 손길은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이 신흥경제로 쓰러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9월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고 한 해를 넘겨서 2015년 초에 회장사가 되고 2015년 5월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 7월에 다시 이재용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삼성 쪽, 이재용 부회장 쪽은 2014년 9월에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시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합병 등에 관련된 무슨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항변을 해왔고요. 그리고 2015년 7월에 면담의 경우에는 이미 합병된 뒤에 면담이 있었으니까 역시 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됐거나 또 그 합병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으로 항변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7년 7월 14일 날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문건들이 발견되는데, 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가 등장합니다. 삼성 승계 관련돼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 등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4년 8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도에 넣어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쓰러져서 승계 국면이 된 것을 청와대가 인식하고 8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메모 등을 작성하면서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기획한 것이다, 또는 서로 삼성과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 당면과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다방면으로 뭔가 움직임을 보였던 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선대인 소장님, 예비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시지가의 변동에도 변동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나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나 수사의 내용들, 그리고 결과들을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대인 소장님, 용인시장 예비후보님께서 저와 같이 준비한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죄송합니다. 다시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 평의 땅값이 지난 25년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동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들이 소유한 땅값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면 이런 대한민국의 과세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특정 기업의 합병에 찬성하기 위해 그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조작하는 데 기여하거나 방관했다면 이는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에 관한 메모처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민간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동원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적폐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1994년 비정상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의 토지 가격이 폭락한 뒤 2015년 폭등할 때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재산세가 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년간 약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용인시에 납부되지 못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입니다. 만약 지난 20년간 재벌의 이익을 위해 더 거쳐야 할 막대한 세금이 거치지 못했다면 이는 용인 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을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로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재벌이 내야 할 막대한 세금을 용인 시민들이 대납한 것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대략 60-70% 선인데 반해 대기업 소유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30-40%